자,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배웠었고요. 지수함수가 y는 ax승 이렇게 생겼고 a는 1이 아닌 양수여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a가 1보다 클 때는 1,0을 지나는 증가함수이자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이런 그래프였고요.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는 역시 0,1을 지나는 건 변함이 없지만 감소함수였습니다. 둘 다 0,1은 지납니다. 둘 다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죠? 이제 밑이 1보다 큰 녀석은 증가함수였고요. 얘는 감소함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로그함수도 y는 로그 ax 역시 요 밑은 역시 1이 아닌 양수여야 하고요. 얘도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는 요 녀석의 역함수니까 요 함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킨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었고요.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는 이제 점근선은 똑같이 x, y축이고요. 감소함수인 이런 그래프,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킨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둘 다 지수함수도 로그함수도 증가함수였고요.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모두 감소함수였습니다. 자, 오늘은 최대최소를 할 건데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왜 되게 중요하냐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건 어떤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x의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y값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인가요? 제일 작은 게 누구인가요? 에 대한 얘기이거든.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건. 근데 증가함수라는 건 증가함수일 때는 x가 커져야 나오는 결과물도 커지기 때문에 증가함수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x값을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감소함수일 때는 제일 작은 걸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나오고 x에 제일 큰 걸 집어넣어야 최소값이 나온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즉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서 오른쪽 끝이 최대고 막 왼쪽 끝이 최소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었잖아. 근데 무리함수 같은 건 보면 무리함수 이제 이렇게 생긴 건 증가함수란 말이야.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가 무조건 최대값, 여기가 무조건 최소값이야. 그치? 달라지지 않아. 이 사이에 어디도 최대 최소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즉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최대 최소를 찾기가 오히려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형태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물어보냐면 y는 a의 지수 자리에 무언가 fx 이렇게 무언가 x 이쁘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x에 관한 식들이 적혀 있는 상황. 마찬가지로 로그도 y는 로그 a 진수 자리에 fx 자, 이렇게 적혀 있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얘도 역시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로 나눌 건데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어쨌든 증가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지수와 진수인 fx가 최대일 때 저 y 함수값도 최대가 나오고요. 역도 성립합니다. 증가함수에서. 마찬가지로 fx가 최소일 때 저 y값도 최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는 둘 다 감소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저 진수와 지수인 이 fx가 최대일 때 y는 최소가 되고요. fx가 최소일 때 저 함수 y값은 최대가 된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어쨌든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이 y값 중에 제일 큰 거와 제일 작은 걸 찾으셔야 하는데 그럼 제일 큰 거와 제일 작은 값은 우선 fx의 최대 최소를 먼저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즉 이렇게 생겨먹은 지수와 진수가 이쁘게 생겨먹지 않은
이런 형태의 꼴의 최대최소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이 이 지수와 진수인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먼저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fx의 최대값을 f의 최대값을 뭐라고 할까? 알파라고 하고 최소값을 베타라고 하면, 자 다시 a가 1보다 클 때는 그럼 fx의 최대값이 알파라고 찾았어. 그럼 전체 y의 최대값은 얼마가 나오니? y의 최대값은 그때의 y값은 a의 알파승, 저 지수 형태일 때, 로그일 때도 마찬가지로 로그 a의 알파, 이게 내가 찾는 최대값이라는 거야. 즉 이 알파가 이 지수와 진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값이 최대값이라는 얘기겠지. 마찬가지로 최소값 베타를 가지면 y의 최소값도 a의 베타승과 로그 a의 베타, 이런 값들이 내가 찾는 최소값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번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지수의 최대값 알파를 가질 때 y의 최소값이 역시 a의 알파, 로그 a의 알파. 이게 내가 찾는 y의 최소값이고요. y의 최대값이 a의 베타, 로그 a의 베타. 이게 내가 찾는 y의 최대값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문제 몇 개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또 여기에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함수, 방정식, 부등식,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함수도,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방정식도,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부등식도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푸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뭘 하겠어? 무슨 환?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치환. 오케이? 자, 같은 모양 반복 치환. 치환을 할 거예요. 치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사실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데, 치환. 뭘 찾아야 할까요? 치환하면 이게 어떤 단원과 상관없이 무언가를 치환했을 때 내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제한. 그쵸. 즉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녀석을 치환했으면 그 치환한 녀석의 범위는 반드시 찾아주셔야 합니다. 치환한 녀석의 범위는 무조건 찾고 시작을 해야 해요. 이걸 못 찾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무언가를 치환하면 치환한 녀석의 범위. 니네 이런 거 풀어봤을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런 거 풀어봤을 건데, 더하기 3배, 4배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에 괄호 닫고 플러스 1. x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이런 거 풀어봤을 텐데, 내가 이런 문제를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을 뭐 이렇게 a라고 치환을 해서 y는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고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3, 최대값 없다, 이렇게 풀면 틀리거든. 그치? 근데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인데 문제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리거든. 왜? 얘는 지금 a 값이고 이건 x 값인데. 그치? 그치? 뭘 찾아야 돼? 이 x의 범위를 가지고 이 치환한 녀석의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 a의 범위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럼 a의 범위는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건데, 이 함수를 그래프에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봐봐, 통상적으로 그리는 좌표 평면은 가로축이 무슨 축? 세로축이 무슨 축? 왜 그런 줄 알아? y는 fx, y는 이렇게 정리된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가로축 x축, 세로축 y축 쓰는 거야. 얘는 봐봐, a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이게 a는 하고 x에 대한 식이지. 얘를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릴 거면 가로축은 무슨 축? x축,
세로축 무슨 축? A축. 이 좌표평면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이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얘 얼마 나오니? 얼마 나오니?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 여기가 1 나오고요. 여기가 0 나옵니다. 자, 그럼 그래프가 요만큼 요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이해돼?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요. 0 집어넣으면 3 나오거든. 즉 A의 값이 몇부터 몇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2부터 3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즉 이걸 가지고 A의 범위 2부터 3까지입니다. 이걸 무조건 찾아놓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러면 사실 요 함수도 내가 그릴 건데 이 함수는 가로축이 무슨 축? A축, 세로축이 무슨 축? Y축. 이런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알았지?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야 A의 범위를 찾아서 얘는 이번엔 그럼 가로축이 A축, 세로축이 Y축. 나는 어쨌든 최대최수 찾으라는 건 Y의 최대최수를 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좌표평면 그리고 A의 범위 생각하면 Y의 최대최수값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됐나요? 뭐 이렇게 푸셔야 한다 이거지. 치환하는 문제들은 어느 고1 단원이든 고2 단원이든 고2 여기 뭐 수학 1이든 수학 2든 나중에 뭐 기백 가서 뭐 거기서 치환을 하든 무조건 이 범위를 무조건 생각을 해 주셔야 돼. 알았지? 범위를 무조건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자, 그럼 이 범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에서 이의 x승, 얘가 계속 반복돼서 내가 얘를 t라고 치환을 했어. 근데 얘는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좌표평면에 그려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가로축은 무슨 축? x축. 세로축은 무슨 축? t축인 좌표평면을 그리시는 거야. 이게 되게 내가 지금 조금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깨우쳐야 너희가 어떤 식으로 치환을 하더라도 항상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얘. 지수함수인 증가함수지, 그치? 근데 x가 몇부터 몇까지? 이 x가 1부터 2까지 주어져 있는 거지. 그럼 1 집어넣으면 몇 나오고? 2 나오고. x에 2 집어넣으면 몇 나오고? 4 나오고. 즉 2하고 4는 t 값이잖아, 그치? 질문, t의 최소값 얼마? 이 t의 최대값 얼마? 4. 그러니까 t가 2 이상 4. 이런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돼?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알았지? 알았지? 자, 이거는 이제 범위가 주어졌을 땐 근데 찾기가 쉬워. 그냥 그래프 그려서 딱딱 찍어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해 줄 건 사실 이제 이게 아니고 범위에 제한이 따로 없어. t라고 치환을 했는데 이 x승, a x승이라고만 돼 있지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때 t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딱 이거 세 개만 보여줄 거야. 얘와 로그를 치환했을 때와 x의 범위는 x는 지금 실수 전체.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이렇게 생긴 녀석을 t라고 치환해야 될 일도 있어요. 자, 요건 a가 a의 x승은 a가 1보다 크다, a가 0과 1 사이다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럼 이 점들에 지금 여기를 t라고 치환해서 t축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나올 수 있는 t 값이 양수 다 나오잖아. 왜? 이 지수함수의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였단 말이야. 여기는 치역이 그럼 t 값이 양의 실수 전체가 다 나온다는 거야. 감소함수일 때도 나오는 치역은 이 점의 y좌표들, 즉 이 점의 세로좌표 t좌표인데 여기는 t좌표가 양의 실수 전체가 다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즉 얘는 치환을 하면 요 t는 양의 실수 전체 이렇게 됩니다. x의 범위가 따로 없을 때는. 근데 로그 함수는 봐봐, 얘 y좌표 다 나올 수 있지.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 것까지 다 나올 수 있어.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잖아. 그치? 즉 y값은 모든 값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t가 실수 전체가 됩니다. 이 녀석이 문제인데요. 자, 이 녀석은 이걸 이용할 거야. x가 양수이고 y도 양수일 때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배의 루트 xy보다. 이게 뭐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는 녀석이에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그렇죠. x랑 y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그래서 얘네 둘은 역수관계거든 지금, 그치? 곱하면 1되죠. 그래서 얘네 둘 가지고 얘를 통째로 요 x, 얘가 통째로 y라고 하면 얘는 언제나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값 1보다. 그치? 지금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t의 최소값이 얼마야? 2라고 나와. 따라서 얘는 t가 몇 이상? 2 이상이다.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돼요. 이거는 항상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t 범위를 설정하는 거 저 세 가지. 아이고. 방금 뉴스에 올라온 게 상상고 자사고 유지된대요. 별 관심 없죠, 그쵸? 똑바로 좀 앉을까요? 뭔가 요양 온 사람 분위기인데. 그럼 안 되죠? 자, 졸려? 졸려? 아, 큰일. 나도 졸려. 알았지? 나도. 특강하느라 힘들지. 나도 너무 힘들어. 죽어볼 것 같아. 자, 힘들어. 자, 이게 최대 최소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틀 정도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열심히 치환하고 범위 찾고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싹 다 지운다? 얘들아, 좀 적을 거 있으면 좀 적고요. 싹 다 지울 거니까. 너희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치환한 녀석의 범위를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될 거야. 알았지? 근데 그 전까진 내가 그래프를 안 그리고 최대 최소의 치환한 녀석의 범위를 찾는다는 건 그 그래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노트에다 쓰지 않아도 범위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 그래프와 전혀 연관짓지 않고 범위를 찾는다 이런 건 없어요. 알았죠? 항상 무언가를 치환하고 범위를 찾을 땐 그 치환한 녀석을 하나의 함수로 보고 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이에요. 4-4. 자, 1번 문제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고 주어져 있을 때 y는 2의 1 빼기 x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지수가 그렇게 많이 사실 복잡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이 녀석은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거든. 2분의 1에 얼마? x 마이너스 1. 밑이 역수가 됐으니까 지수에는 부호가 바뀌어야겠지,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1의 x승이라는 함수를 오른쪽으로 그냥 한 칸 이동시킨 것 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그냥 이 상태로 그릴 수 있거든. 어떻게? 함수만 돼 있을 뿐이라고. 대신 0,1을 지나던 게 1,1로만 옮겨졌을 거예요. 그쵸? 요렇게. 이해됐니?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상태입니다. 자, 요 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찰을 하재?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관찰을 하랍니다. 그럼 그래프가 요만큼만 있는 거야. 그럼 눈에 보이잖아. 노란색 부분만 봐봐. x에 여기 지금 가로축이 x축이고요. 세로축이 y축인데요. x에 몇을 집어넣어야 최소값이 나오겠어. 1을 집어넣어야 최소값이 나오겠어. 그치? 여기 집어넣어야. 그쵸? 따라서 최소값은 저기다 1 집어넣어봐. 2분의 1의 빵승 얼마? 1. 그죠? 최대값은 몇을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나오겠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나오겠어. 그치? 그래프상에서 제일 높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처음 거에다 4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래프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2번은 x가 0 이상 2 이하인데요. y는 3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이 이게 3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이 얘가 이제 2분의 3의 전체 x승인데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렇죠?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과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 x로 묶어버리면 이해됐니? 얘는 밑이 1보다 크니 작니? 크죠?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그럼 증가함수겠죠? 그럼 그래프 또 그려. 가로축 x축 세로축 y축.
증가함수 이렇게 돼 있을 거야. 0,1을 지나겠죠. 자, 근데 몇부터 몇까지 관찰하래? 0부터 어딘가 2까지 관찰하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만 관찰하래. 그럼 얘들아, 몇 집어넣어야 최소값 나오겠니? 0 집어넣어야 최소값 나오겠죠. 0 집어넣으면 1. 최대값은 2 집어넣어야 나오겠죠. 최대값은 2 집어넣으면 뭐 4분의 9.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됐나요? 어렵지 않죠? 별로. 그쵸? 3번. 3번은 x의 범위는 2 이상 3 이하라고 주어져 있을 때 y는 문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셔야 합니다. 빼기네. 자, 빨리 책에 써져 있는 문제와 칠판에 써져 있는 문제가 같은 문제인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책에 써져 있는 문제와 칠판에 써져 있는 문제가 같은 문제인지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같은 문제인 거 확인이 돼요? 돼요. 똑같은 모양이 두 개가 보이네요. 그쵸? 난 뭐 할 거야? 치환을 할 거야. 뭐를? 이 x승 당연히 치환할 거야. 얘를 뭐라고? 나는 주로 t를 많이 써요. 책에도 t를 많이 써요. 뭐 트랜스레이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변환하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치환했으면 뭐 찾아야 돼? 범위 찾아야겠지. 자,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봐봐. 요 그래프는 가로축이 무슨 축? x축. 세로축이 무슨 축? t축인 그래프겠죠. 뭐 이 x승 증가함수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몇부터 몇까지? 2부터 x가 2부터 3까지 주어져 있으니까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고요? x에 2 집어넣으면 t값이 4. x에 3 집어넣으면 t값은 8 나오잖아. 즉 t값이 4부터 8까지라는 얘기야. 이해돼? t값이 4부터 8까지. 따라서 내가 찾는 t의 범위는 몇 이상? 4 이상. 몇 이하? 8 이하.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치환한 함수 불러볼까요? 요 치환한 함수 t 집어넣은 함수 불러. t제곱 빼기 4 8t 요 녀석이 표준형으로 2차 함수니까 최대최소 관련된 건 표준형으로 이렇게 고치셔야겠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요. 참고로 여기가 지금 4인데 요 가로축은 참고로 t축입니다. 그쵸? 세로축은 무슨 축이고요? y축입니다. 최대최소를 찾으라는가 y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알았죠? 그래프는 좀 이상합니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6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t를 몇부터 몇까지 관찰할 거예요. 얘들아. t를 몇부터? 4부터. t를 몇까지? 8까지. 즉 요만큼 관찰할 거기 때문에 t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16이 0 나와? 마이너스 16. 그쵸? t에다 8 집어넣으면 y값이 몇 나오고요? 여기가 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고요. 얘가 아이고 미친놈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겠죠. 즉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개씩 그려져야 하는 문제예요. 알았죠? 그래프가 무조건 두 개씩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프를 두 개씩 맨날 이렇게 치환해서 그리다 보면 이거 정도는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안 그릴 수 있다. 내가 이제 하나를 생략한다는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았죠? 됐나요? 됐죠? 사실 최대 최소는 뭐 가르쳐 줄 건 배울 게 사실 없어. 그냥 치환해서 범위 찾고 이차 함수 최대 최소 찾고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야. 자, 4-5번도 볼게요. 그냥 문제 되게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냥 다 거기서 거기인 고만고만한 문제들을 그냥 계속 풀 거예요. 고만고만한 문제들을 계속 풉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씩 다 이해가 되는 분들은 다 비슷비슷한 문제가 있고요. 아닌 친구들은 뭐 다 어려운 문제가 돼 있을 겁니다. 4- 어디니 5번 4-5번. 자, 또 찾아보죠 뭐. 1번 x가 3 이상 5 이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랍니다. 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랍니다. 얘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을까요? 1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렇죠?
빵을 지나갈 겁니다. 왜? 원래 로그 함수가 1, 빵을 지나고 있었으니까요. 이걸 몇부터 몇까지? 지금 가로축은 당연히 x축, 세로축은 y축. 자, x가 몇부터 몇까지 관찰하는데 3부터 5까지 관찰을 하래요. 그럼 3 띠리리링 여기, 5 띠리리링 여기. 몇 집어넣어야 최소값 나오겠어? 3 집어넣어요. 그럼 최소값은 로그 2에 3 집어넣으면 2 나오는데 얘는 1이고요. 그쵸? 최대값은 로그 2에 4 나오는데 이거 얼마니? 2. 이렇게 될 겁니다. 간단하죠? 다음, x의 범위가 따로 없지만 자, 로그 8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2. 이 녀석 그냥 y는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요 함수의 최소값과, 이거는 최소값 최대값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최소값과 그 최소값을 갖는 순간에 x의 값은 얼마인지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알았지? 자, 복잡하네? 뭐 할래? 아니지. 뭐 할래? 뭐 할 거야 얘? 시원해야죠. 그렇죠? 이제 요 함수는 로그 8의 t가 돼 있고요. 그렇죠? 로그 8의 t가 돼 있고요. 이 녀석은 몇 차 함수? 2차 함수.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x-2의 제곱 더하기 8.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근데 지금 이 함수는 가로축이 무슨 축? x축. 세로축이 t축인 2차 함수입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가 2죠. x의 범위는 따로 없으니까 표시할 거 없습니다. 그치? 그럼 이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 중에 뭐만 가져? 최소값만 같지. 최소값 얼마? 8. 따라서 t는 몇 이상? 8 이상이라는 범위가 하나 생겨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또 요 함수 y는 로그 8의 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로그 8의 t라는 함수는 세로축은 y축이고요. 가로축은 t축이죠 지금. 그래서 1,0을 지나는 이런 함수입니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로 그린 거예요. 로그 함수에. 근데 어딘가 8이 있어서 8 오른쪽 다 관찰하래요. 이렇게. 계속. 그럼 몇 집어넣어야 최소값 나와? 8 집어넣어야 최소값이 나오겠지. 여기가 최소값일 거 아니야. 증가함수니까. 이해돼? 따라서 내가 찾는 최소값은 여기에다 8 집어넣으면 얼마? 1. 이 답이고요. 그쵸? 그때 x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봐봐. t가 8이 나오려면, t값이 8이 나오려면 그때 x값은 얼마예요? 2죠 지금. 그쵸? x에 2를 집어넣어야 t가 8이 나오는 거잖아. t에다 8을 집어넣었을 때 x값이 얼마니 물어보니까 그때 x값은 2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분? 이해 안 되는 분? 옆구리 간지러. 이해 안 되는 분? 이해 안 되는 분? 이해 안 되는 분? 이해 안 되는 분? 윤서야 어때? 어제 것보다 쉽지? 어제 것보다 쉽지? 어제는 좀 죽어가는데 오늘은 좀 표정이 좀 살만해 보이는데, 오늘은 자네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자네가 지금 뭔가 나라 잃은 사람의 표정으로 앉아있어 지금. 힘들어? 힘내. 알았지? 그치? 힘들면 어차피 뭐 조산모사 같은 거야 오늘 안 하면 내일 해야 돼. 그치? 다음 주에 또 다음 달에 또 해야 되고,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잘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한 번은 잘해야 될 거 한 3번만 배워서 잘하면 좋잖아. 12번 배워서 잘하는 것보단. 그치? 어차피 네가 힘들고 너희 부모님의 돈이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 자, 다음 3번. 양수 xy. x도 양수, y도 양수. 아이고. x 플러스 y가 몇일 때? 18. 그때 요 녀석의 최소값과 그때 x값과 y값과 이렇게 구하랍니다. 자, 봐봐. 이거는 얘를 통째로 그냥 한 개의 변수로 보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그치? 그럼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이 최소가 나오려면 진수는 최대여야 돼, 최소여야 돼? 대. 왜?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는
x가 커질수록 나오는 결과물이 점점 작아져. x가 작아질수록 나오는 결과물이 커진다고 알았지? 이게 감소함수라고 알았지? 그럼 전체 최소값 찾을 거잖아. 그러니까 진수는 커야 되냐고 작아야 되냐고. 커야 되겠지. 지금 내가 이거 처음으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알았지? 그럼 나는 뭐부터 찾아야겠어? x, y의 최대값부터 찾아야 돼. 그치? x, y의 최대값. 봐봐.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여 풀 수 있다. 이런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특히 잘 들어두세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고요. 곱이 일정할 땐 합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뭘 쓰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쓰면.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또는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요. 알았죠? 산술기하는 언제나 이 상황에서밖에 안 씁니다. 다른 때도 쓰는데요. 아니야. 분명 곱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는데 문제에서 합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그 식을 변형시켜서 곱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로 바꿔놓고 푼다. 풀이가 다 그래. 알았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이거 니네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지금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잖아.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 합이 일정할 때 내가 써야겠다.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찾는. 곱이 일정할 때는 합의 최대값을 찾는 건데 이용이 된다. 뭐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이게. 내가 어제 말했죠.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모르면 오늘부터 수업이 조금씩 힘들어질 거야. 알았지? 자, 봅시다. 내가 이 x 더하기 y를 가지고 산술 기하평균을 쓰면 2배 루트 x, y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있잖아. 양변 2를 나눠서 제곱을 시켜봐. 2를 나누고 제곱을 시키면 81은 작거나 같아. 뭐보다? x, y보다. 따라서 x, y의 최대값이 얼마라는 거야? 81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전체의 최소값은 로그 3분의 1에 81이 답이라는 얘기야. 이해돼? 이 자리에 81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4죠. 왜? 3의 마이너스 1승, 3의 4승이니까 앞으로 뺄 수 있는 거 빼고 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럼 최소값은 찾았어. 이게 답이야. 그때 x, y 값은 어떻게 찾냐? 이 산술기하평균 등호 성립하는 순간 언제야? 등호 성립하는 순간 x, y 같을 때야. 합쳐서 18인데 각각 몇이겠니? 9씩일 거야. 이게 내가 찾는 x, y 값일 거야. 4-6번 말고 7번부터 볼게요. 왜냐면 거기 있는 세 문제가 다 산술기하평균을 쓰는 문제입니다. 4-7번 여기 4-6, 7번까지 하고 좀 쉬자. 아니 좀 쉬었다가 내가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되게 많이 골라서 풀어줄 거야. 오늘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엄청 많이 골라서 풀어줄 거야.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5단원은 할 거고요. 시간이 보통 안 남을 수도 있어. 안 남을 거야. 자, 4-7번 1번 함수 fx 이 녀석의 최소값이 좀 이상한데. 최소값이 8일 때 그때 a가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봐봐.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두 녀석의 합의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야. 어쨌든 그치? 합의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야. 산술기하평균을 쓰는 거라고. 그럼 산술기하평균을 쓰려면 곱이 일정해야지. 그치? 곱이 상수가 나와야겠지. 자, 얘랑 곱하면 뭐 될까요? 곱하기는 지수끼리 뭐 할 건데? 더 할 거야. 곱하면 그럼 2의 2승이 되잖아. x에 관련된 함수니까 a는 상수잖아. 봐봐. 곱하면 x가 없어진다고. 이게 곱이 일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곱하면 일정한 상수가 되는데 이게 곱이 일정한 거지 뭐. 그치? 이해돼? 이게 딱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상황하고 부합한다 이거지. 그 상황에. 자, 그럼 얘 가지고 산술기하를 딱 쓰시면 2배 루트 2이 곱하면 2의 2a승이고 얘가 그 최소값이고 얘가 8이어야 됩니다. a에 몇이 들어갈까? 8이 나올 거야. a는 몇이 들어가야 돼 이거?
2가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그렇죠. 2 들어가면 2에 4승 16에 루트 4, 8 딱 되죠. 그렇죠? 됩니다. 알겠어요? 지금 딱딱 얘랑 딱 들어맞는 상황이야. 가장 중요한 건 산술기하 평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산술기하 평균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왜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문제인지를 내가 알아야 산술기하 평균을 쓰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요 상황에 들어맞는가를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을 배우는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딱 2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크게 보면 3가지. 첫 번째 2차 부등식, 두 번째 산술기하, 세 번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3개밖에 안 배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관련된 문제는 2차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던가, 산술기하를 쓰던가, 아니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던가 밖에 없다고. 알았지? 오케이. 나머지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이제 치환해서 2차 함수로 풀고 뭐 그런 것들이니까 좀 예외 상황으로 보고요. 자, 2번 봅시다.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답니다. 이런 말이 왜 써있냐면, 문제가 3번도 X가 4분의 1보다 크고 막 25보다 작다 이런 말이 왜 써있냐면, 산술기하는 아무 때나 못 써. 그렇잖아. 산술기하가 이건데 이거는 이때 성립한다. 이때밖에 못 써. 이때밖에 산술기하는 양수라고 보장받을 수 있을 때 밖에 못 쓴다고. 지수는 어차피 맨날 양수잖아. 얘는 A랑 X에 뭐가 들어가도 양수니까, 둘 다 양수니까 쓸 수 있는 거였고, 로그는 맨날 양수라고 보장받을 수 없어. 그치? 내가 어제 이런 얘기 했지. 로그 1을 기준으로 밑과 진수가 둘 다 1보다 크거나 둘 다 1보다 작아야 양수라 그랬어. 로그는. 하나는 1보다 큰데 하나는 1보다 작은 수가 써져 있으면 그 로그 값은 음수가 된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우리 문제에 이런 조건,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이게 왜 주어져 있냐면, 첫 번째 로그 값이 A의 제곱 B인데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거는 2 로그 BA,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봐봐. 얘네 둘 다 1 기준으로 둘 다 1보다 크니까 얘가 지금 양수예요. 얘도 지금 양수예요. 이런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를 써도 돼요.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알았죠? 자, 얘네 둘은 무슨 관계? 그리고 곱하면 얼마? 1. 봐봐.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2배 루트 곱하면 1. 어차피 얘네들도 곱하면 1 되니까. 최소값 얼마? 끝. 3번. 밑이 몇이 생략돼 있어? 10이 생략돼 있지. 이쪽 부등식 보면 4x가 1보다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고 진수도 1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라고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치? 마찬가지로 양변 x로 나눠버리면 x가 양수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x분의 25. 즉 얘 진수도 1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라고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써있다고. 알았지? 왜? 산술기하 써야 하는 문제니까 이런 게 꼭 있어야 돼. 없으면 못 써요. 음수일 땐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를 못 씁니다. 자, 봐봐. 마침 두 녀석을 곱한 거에 뭘 구하라고 물어봤어? 최대값을 구하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조건이 필요해? 합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필요해. 그치? 내가 두 녀석을 그럼 더해볼게요. 로그 4x 더하기 로그 x의 25는 산술기하를 쓰면 2배의 루트, 내가 둘이 곱한 게 뭔데? fx. 이해돼? 근데 얘 봐봐. 둘이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로그 얼마? 100. 봐봐. 얼마야? 그럼 양변 2로 나눠서 제곱시키면 1은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뭐 fx 되니까 fx의 최대값 얼마? 1. 이런 문제. 이게 산술기하를 쓰는 계산 과정보다 산술기하를 써도 되는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좀 적으시고요. 이거 좀 치우자. 자.
우리 학원 좀 이상하고 우리 학원 5층 가면 되게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거든. 우리 학원 5층 가면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세 번째로 어려요. 선생님들 중에 고등부 선생님들 중에 세 번째로 어리고요. 나보다 어린 선생님이 딱 2명 더 있어요. 슬쌤. 슬쌤 동갑인데 이제 생일이 나보다 늦으니까 나보다 어리다고 하는 거고요. 또 그 태규쌤 아는 사람, 태규쌤한테 수업 들어본 사람. 태규쌤이라는 사람의 존재 모르나? 태규쌤. 우리 학원에서 제일 어린 선생님입니다. 올해 30살이에요. 혹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선생님들은 몰라, 나이가 하도 많아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보청기 사드려야 될 것 같고 농담이고. 근데 그래서 뭔가 그 젊은 선생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았지? 지금 내 자랑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학원에도 이게 직급이 있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 누가 직급이 제일 높냐면 우리 학원에서는 슬쌤이 직급이 제일 높습니다. 슬쌤이 대빵이에요. 슬쌤. 니네만? 선생님? 슬쌤이 대빵이고요. 그 다음이 나예요. 나머지 그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 내가 한참 더 위에 있습니다. 내가 고등부 팀장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앞에서 개소리하고 이렇게 족밥처럼 보여도 족밥이 아닙니다. 자 4-6번 하고 좀 쉬자. 짜자자자자자. 근데 팀장 시켜놓고 돈 조금 더 주고 일 엄청 시켜요. 그 학원에 새로운 선생님들 들어오면 새로운 선생님들 막 그 강사 교육 같은 거 막 시키거든. 새로운 선생님들 막 시험지 주고 풀어오라고 하고 막 발표하고 시키고 막 그런 거 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내가 학생들 발표 못 시키는 거 그거라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특강 기간은 안 하는데 학기 중에 수요일 날 이렇게 일찍 모여가지고 이제 그걸 하거든. 선생님들 막 보여. 막 처음 온 선생님들 막 손이 막 이러면서 글씨 씁니다. 되게 재밌어요. 자 4-6번. 나도 처음에 그랬고요. 자 보시면 다음 물음에 답을 하랍니다. x가 2 이상 1대 y는 2배. 아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끝이 안 나. 요때 최소값하고 그때 x값도 구하랍니다. 최소값하고 그때 x값. 자 너무 긴데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 기니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1. 여기까지 오케이? 또 괄호 안에 것만. 로그 2의 2x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1.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죠. 그러면 2가 내려오고 남은 거 불러볼래? 남은 거 불러봐. 로그. 아빠 불러봐 부탁이야. 지금 얘 하고 있다 얘들아. 얘 2가 내려왔고요. 지금 2가 막 내려왔다고. 로그 2에 2x 남았잖아. 2x. 그럼 로그 2의 2x도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2 1 이렇게 쓸 거라고요. 이 괄호는 왜 왔냐? 이 식 전체에 2를 곱할 건데 항이 두 개로 찢어지는데 당연히 괄호가 있어야겠지. 이해됐니? 이 뒤에 두 개 뭘로 묶을 수 있니? 2로 묶을 수 있지. 로그 2의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써놓고 봐봐. 무언가 계속 반복되잖아. 뭐 할래? 치환. 자 치환할 때 상수는 있잖아. 선택이야. 치환할 때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근데 이제 보통은 넣어서 해야 문제가 깔끔해지죠. 로그 2의 x 더하기 1. 자 뭐 해야 돼 그럼? 범위 찾아야 돼. 범위 찾으려면 이 그래프 그려야 되지. 자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무슨 축, 세로축이 무슨 축?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무슨 축? t축인 함수고 로그 2x 원래 1,0을 지나던 함수를 위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몇 이상이야 x의 범위가? 노란색 어디 갔어? 2 이상이야. 맞췄어. x가 2 이상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그럼 이 집어내면 t 값이 얼마 나오니?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나오죠. 따라서 t가 몇 이상? 2 이상이라는 이런 범위를 찾으셔야 한다 이거야. 치환을 했으면. 이걸 못 찾으면 문제를 못 푸신다고요. 이것만 찾았으면 치환한 건 쉬워. 왜? 요 괄호 안에 다 t, 다 t, 다 t잖아. 그럼 요 함수가 어떻게 되겠어? 2t 제곱 더하기 4t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얘 또 표준형으로 열심히 고치시면 t 더하기 1의 제곱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 가로축 무슨 축? t축. 세로축은 무슨 축? y축. 저 y는으로 시작한 거야 지금. 여기 얼마야? t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나는 몇 이상만 관찰할 거야. 어디에 2가 있어서 2 이상만 관찰할 거야. 그치? 그럼 최소값은 t에다 몇을 집어넣어야 나와? 2를 집어넣어야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 3, 9, 28, 16. 즉 얘가 내가 찾는 최소값이야. 자 그럼 x값 잘 봐봐. 최소값 16을 가지려면 t값이 2여야 되고 그치? 여기가 지금 t값이 2인데 그럼 t값이 1려면 x값이 얼마여야 돼 지금? 2여야 돼. 이렇게 찾으셔야 한다고. 저거. 됐죠? 됐죠? 진짜 남들이 밖에서 이렇게 딱 보면 니들 혼나고 있는 줄 알 것 같아. 나한테 혼나가지고 막 기죽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애일 줄 알고 밖에 누가 쏙 지나가서 보면 이번 분위기는 초상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 표정들이 다들 이렇게 심각해. 왜 이렇게 심각해? 나 잘못한 거 없잖아. 그치? 자 봅시다. y는 100 x제곱 나누기니까 이렇게 쓸 거야. 분의 x의 로그 x 100 x제곱. 으아. 자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합시다. 문제를 풀다가 x의 로그 a의 x를 만났을 때 대처 방법. 밑에 x라고 돼 있고 저 지수의 로그 x가 또 있습니다. 밑은 좀 바뀌어도 돼요. 그 뒤에 뭐가 1, 2 뭐 이런 거 좀 더해져 있어도 어쨌든 밑에 x, 지수에도 로그 x. 내가 우리 얘네 둘이 위치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둘이 위치 바꿔도 똑같아. 그치? 위치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요런 애들은 양변의 로그를 씌웁니다. 양변이라고 하는 건 좌변과 우변이야. 양변에 로그를 취해줍니다. 자, 밑이 몇인 로그를 취해줘야겠어. 얘랑 밑이 똑같이 맞춰서 취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이게 저기 이제 함수에 여기서 처음 나오고 저 뒤에 방정식에서도 부등식에서도 나올 거거든. 똑같이 적용시키면 돼.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좀 됩니다. 이쁘게 돼요. 자,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좌변에도 로그를 취하고요. 로그 y는 여기도 로그를 이렇게 씌웁니다. 로그 진수의 로그 x의 로그 x 100x제곱. 이렇게 해놓으면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 그치? 따라서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제곱 빼기 로그 x의 지수의 이제 로그 x. 이렇게 써지겠죠. 곱하기는 덧셈으로, 나누기는 뺄셈으로 다 일일이 다 갖다 찢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얘 얼마니? 2. 얘는 2 밑으로 내려올 수 있지. 2 로그 x. 얘도 얘 밑으로 내려올 수 있지. 내려오고 나면 봐봐. 이 앞에 뭐 있어? 로그 x 곱하기 로그 x잖아. 아, 로그 x의 전체 제곱이에요. 됐나요? 됐나요? 아이고,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치환. 그치? 같은 모양 반복 치환 하고 싶어. 그쵸? 근데 x의 범위가 문제에 있어 없어? 없지?
문제 봐봐. 빨리 2번 문제 책 봐봐. x의 범위 따로 없잖아. 스몰 x의 범위 따로 없잖아. 내가 로그 x를 t라고 치환할 거야. 아까 전에 x의 범위가 따로 없을 때 로그 x 치환하면 실수 t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t가 실수 전체가 되고요. 그럼 치환한 함수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고요. t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요.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최소값 1 나오죠, 그쵸? 이해됐니? 이해 안 되니? 나 뭐 잘못했니? 아, 미친놈이네. 마이너스 어디 갔을까요? 마이너스가 어디 갔어? 자, 이것 때문에 다 틀렸어요, 그쵸? 다 틀렸습니다. 자, 다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아볼이야, 위볼이야? 위볼. t가 얼마? 최대값 얼마? 3. 근데 이 3이 답이 아니고요. 3은 요 녀석의 최대값인 거예요. 요 녀석의 최대값. 그렇잖아. 로그 y는 이렇게 시작된 녀석이니까 로그 y의 최대값이 3이야. 그치? 그럼 질문, y가 몇이어야 로그 y가 3이 나오냐? 1000. 그렇잖아. y는 10의 세제곱이어야 돼. 그치? 이해돼? 따라서 내가 찾는 y의 최대값은 1000입니다. 그때 x값도 구하래요? 그래, 그때 x값도 찾아야죠. 자, 그때 x값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 t가 몇일 때 최대값이 나와? 1일 때 최대값이 나오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럼 t 자리에 1이 들어가려면 x는 얼마여야 돼? 10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어렵다. 이렇게 4단원이 무려 힘든 4단원이 끝이 나버렸어요. 좀 쉬었다가 지금 2시 56분이네요. 여기 3시 10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